반갑습니다. 장종영우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심하게 밀렸는데 해외 증시가 좋았던 부분과 시장의 충격을 덜 받았던 부분, 그러니까 미국 CPI가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5%가 올라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0.9% 상승. 이 추이가 이어지면 1.8% 상승이니까 그 2% 이하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고, 그게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인데 0.5%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7개월에 1.4%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가 좀 힘들겠다. 중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면 2%가 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신호가 오다가 조금 힘들어졌다. 실망감에. 근데 미국은 잘 버텼는데 우리는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과 관련해서 한국 증시가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해외 증시 대비해서 나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하락했고 2,500선에서 결국은 3번 두들겨 맞고 밀렸으니까 남은 시간 결국 주기 자체도 지금 1.5개월로 가는 주기로 봤을 때 주기 자체도 늘어나지 않고,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모르겠지만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내려 꽂는다 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샀던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매수를 중단한다고 해서 또 매도로 바로 전환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낙폭의 어떤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계속 팔다가 또 샀습니다.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이런 수급 구조를 봤을 때 이제 2,500선이 벽으로 작용을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 상승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지금 지수 차원에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반포기 상태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코스닥도 아마 조금 더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하고 다른 부분은 코스피는 지난번 저점에서 부딪혔고 코스닥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고점에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21선과 아직 이격도 떨어져 있고, 지금은 그냥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조정 정도의 성격이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계속 강력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가 있다는 거니까 코스닥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그동안 팔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인버스로 가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를 사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제 뭐 LG도 좋다더라, 뭐 CJ도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대형주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대형주들 흐름을 보니까 답답해서 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막 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중소형주를 한번 갈아탔을 때 재미를 만끽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성전자 주주들이 소형주, 중소형주도 아니고 그냥 소형주 투자자로 바뀌는데 보통의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탈출을 했고 한 7, 8조 원 정도 탈출을 했고, 그게 이제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7조 원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조 원을 샀고 17조 원을 팔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10조 원을 산 사람들은 신규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일 수 있고, 이 17조 원 전체가 이제 중소형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매도 이상의 어떤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고 코스닥에 굉장히 활력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에너지가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예, 변동성 대비해서 양매수 전략. 이 변동성이 아주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콜 상승하면 먹는 거, 풋 하락하면 먹는 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 풋은 뭐 거의 레버리지를 20배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콜을 사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력하게 나왔다. 그러면 콜이 100% 이상 올라갑니다. 풋은 0%가 됩니다. 그러면 100을 놓고 한 150% 오르고 청산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요거는 250이 되고 0이 됩니다. 반대로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0이 되고 이게 150이 되니까 변동성 자체만 크면 200을 넣어서 250이 어떻게든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변동성만 크면 방향을 몰라도 됩니다.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맞다. 하루 제가 빼먹었으니까 전략 결과적으로 전략은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변동이 나왔고 양매수하면 되겠네 이런 것보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라고 했다가 실제로 그게 했으면 괜찮았겠네. 요것도 어쨌든 경험이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선물은 방향성에 그리고 옵션은 변동성에 무게를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마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경험 중요합니다. 예, 이마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이제 한번 같이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신탁은 안 사도 그만.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그 자사주 매입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내리면 살 거고 오르면 안 살 거야. 이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났고 개별 종목 조금 오늘은 볼 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이마트부터 살펴보면 이마트가 이제 드디어 단기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어제 돌파했지만 어제 돌파는 에너지가 다소 부족했고, 왜냐하면 이전의 거래량 이거보다 넘어서는 거래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여기서 이런 느낌 남아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요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요 추세를 만들었는데 요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이제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 대충. 그리고 여기 추세대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평행하게 추세대로 갑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보고 오버슈팅 약간 더 최근 걸로 보면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요 변동성의 폭에 상응하는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이만큼. 네. 그래서 내일까지 추가 상승을 전개를 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추세의 상향 조정이 일어납니다. 각도 자체가 바뀌는 이 각도에서 이제 이런 각도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각도로 바뀌어도 한동안 오를 게 있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트의 가치를 봤을 때 지금의 주가 60주선 돌파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 이런 기세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시작이냐? 월봉에서도 신호가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지난달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마트가 왜 이렇게 좋다, 이마트가 왜 이렇게 흐름이 양호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약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본연의 가치에 대한 평가. 결국 지금 보시면 스타벅스, 이마트 건데 스타벅스 가면 사람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스타벅스가 나머지 이 커피 전문점들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요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지금 이마트가 네이버하고 전략적으로 지분 교환을 한 뒤에 이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 요런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네이버에 입점을 하고, 이 네이버하고 점점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그룹이라고 한다면 오늘 결정에 따라서 갑자기 이베이코,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제휴를 했는데 갑자기 쿠팡하고 제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네이버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다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반쿠팡 연합이 쿠팡을 압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규제가 완화가 될수록 점점 이제 쿠팡이 불리해지는데, 좋은 입지에 지점이 많고,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홈플러스가 가보면, 주변에 홈플러스 가보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직원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냐면 온라인 판매가 1조 원입니다. 네이버 통해서 파는 게. 이게 이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그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상권에서 당일 배송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이 좋아지더라. 그게 이제 규제가 없어지면 새벽 배송도 할 수 있고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은 저 외지에 크게 해가지고 이 물류차가 나가는데 요 중심지에서 실어 와가지고 팔 거 팔고 남은 거 물류 배송을 한다. 경쟁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마트가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 충실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절하가 되면서 이제 무게 중심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뭐 매도가 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또 관심이 쏠리는 이런 과정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니까 이런 잔파동 같은 건 조금씩 무시를 하셔야 큰 파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급등한 게 또 포스코 홀딩스. 결국은 이제 이게 심리하고 반대로 가는데, 아유 30만 원 여기서 뭐 더 오르겠어라는 부분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반대로 가는 건 결국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저기서 많이 팔았을 거고, 많이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데, 걔네들은 뭐 짧게 보유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저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바닥권에서 요런 월봉의 파라볼릭 신호가 나오면 뭐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계속 추세적으로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과 또 긴축 우려가 커지고 물가 안정이 다소 지연되고 요원해질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가 나오면서 물가 상승하고 그런 환경에서 수혜를 받는 원자재를 다루는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또 양호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보면, 아쉽게도 한번 반짝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했다가 죽었던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 이 외국인 매도를 자사주로
받아내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작정하고 팔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어떤 매도와 매수의 균형점이고, 작정하고 여기서 판다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도 무방한 종목이지만 여기서 판다는데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지금까지 매출이 증가하고 600, 700, 800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110, 150, 149, 그러니까 150 똑같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결국은 또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이 신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느냐, 아니면 뭐 안 사고 마느냐, 이건 주가의 문제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자사주 매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다. 결국 유통되지 않는 주식이 계속 유통되지 않는 주식으로 묶인다. 다만 배당은 똑같은데 자사주는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개인 개별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 이 엑스큐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엑스큐어가 지금 CU 메디칼 주식을 25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율이 14%, 13.62%? 94%? 요렇게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 엑스큐어가 사실 상장 회사 중에서 거의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낮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큰 적자가 안 나고 부채도 없으니까. 그래서 엑스큐어가 아주 많이 떨어지면 뭐 없다 생각하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CU 메디칼을 샀는데, CU 메디칼을 보면 CU 메디칼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1,000원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이 종목 1,000원 이하에서 사시는 거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 가격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신호가 났고,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환경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보면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아주 다른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부실을 잘 털어내고, 메디아나하고 비슷한 사업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부실을 그동안 많이 부실했고 그걸 다 털어내고 이제 안정적인 이익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도 이제 400억, 이 속도로 가면 거의 400억대 중반, 2, 3, 4로 늘고, 적자에서 순손실에서 이제 올해는 100억 이상 흑자가 되면서 순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다만 이제 주가가 이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요인은, 실적이 추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0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게 결국은 뭐든 쌀 때 사야 된다라는 거, 요걸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주변 분들 말씀을 드리면,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고가 될 건데, 이게 우리가 많이 덤비면 항상 그렇지만, 누군가 덤빈다라고 하면 그 자산은 못 갑니다. 개인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변에 봤을 때 온도를 보여드리면, 부동산 아직도 핫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주변에 다 집 사야지 이런 분들 많고, 온도로 치면 거의 뭐 100명 중에 99명은 부동산에 관심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주변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신 분이 있는데, 오직 그분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분만 주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 제가 이번에 이제 주변에 한번 권유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100명 중에 0명. 그래서 제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베리굿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태양광, 큰 수익은 아니지만 태양광 투자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과열이 된다. 그럼 니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제도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75%로 대출을 해줄 때 대출 받아가지고 태양광 설치 많이 했었고 너네 너무 많이 먹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대중 심리 관점에서 태양광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주식도 이 100명 중에 한 분이지만 사실 이 나머지 99분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물려서 할 게 없다라는 거. 제가 아시는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은 지금 예, 아주 큰 자산을 잃고 시름에 빠져 계시다가 그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냥 직접 어쨌든 피 같은 내 자산인데 직접 매매를 직접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맡겨 가지고 거기서 손실이 크게 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가 계속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하면 0.2 거래 수수료 2.3 이렇게 잡아도 1년이 230 거래일이다라고 보면 거의 50% 이상 손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그럼 50% 이상 수익 나야 본전이다라는 건데 사실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무슨 수로 50% 수익이 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물려서 할 게 없다라는. 예. 그래서 현금 갖고 기다리셨던 딱 한 분, 제 주변에 한 분만 주식이 아주 좋다,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내년에 총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총선 전에 뭔가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그래 왔고, 그래서 총선 전에 어떤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 망하자는 건데, 이 3월에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고 3월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 예,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 시중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기준 금리가 안 떨어져도 한 1% 정도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 채권 지수 편입하는 게. 예,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금리가 기준 금리가 3.5%지만 사실 3.5%지만 대출 금리가 4%고 예금 금리가 3%다. 이 정도의 어떤 가상 금리라면 3.5% 버틸만 합니다. 근데 3.5%인데 대출 금리가 6% 정도 되고 예금이 3%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 금리가 많이 안정이 될 거고 부양책이 있을 거고 하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쌀 때 계속 분산 투자해서 사 나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 부동산은 글쎄 공급 측면에서 보면 내년까지도 계속 공급이 있고 23, 2024 이제 2025부터 공급이 없을 텐데 공급이 없다 해서 가격이 오를 거냐? 그건 뭐 예전에 보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정책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호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사실 자전 매매 비슷한 그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호가만 그렇지 거래가 실제 됐냐 그러면 되긴 됐습니다. 한 200만 채 정도 됐는데 대부분 이제 연끌 하신 분들. 예, 그럼 이거 나중에 뭐 경매로 나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 나오더라도 이분들이 사실 집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입지 좋은데 사야 되겠다 이런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본전이 오면 팔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의 상승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집값이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집값도 같이 이렇게 올라주는 게 정상인데 집값이 내린다는 건 밑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요 통화량보다 못 간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게 한번 또 넘어가고 예,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를 띠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뭐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질 것 같고 그게 대중 심리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하는 거. 특히 뭐 대형주는 또 많이 사시니까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근데 워렌 버핏이 TSMC 던지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반도체에서 TSMC가 위탁 생산하는데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반영이 된 거고, 버핏이 단타를 안 치는데 단타를 쳤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10년 보유한다던 워렌 버핏이 3개월 만에 TSMC 주식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른 어떤 데이터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거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지만, 그러면 TSMC를 뭐 이유 없이 팔았겠느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애플이 제품 가격이 고정이 됐을 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가 하락하니까 애플은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 실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 그 수요가 감소하면 삼성전자도 위탁 생산하는 거, 파운드리 적자 날 것이고, 메모리 가격도 계속 약세일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익을 못 내는 삼성전자는 1년에 한 15조 원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높았다, 지수 대비해서 높아지고 고점 저점이 같이 높아져서 추세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 추세 자체가 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런 범위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크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요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선호하는, 뭐 주변에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을 한다라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럼 지금 중소형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소형주 한다 그러면 미쳤냐?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인데, 그럴 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신금속.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종목에서 어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자,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200만 대 판매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 볼륨이 작은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조금 깝치네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 전기차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요 자동차 시장을 침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전기차를 잘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 중앙 제어식이라서 그냥 전기차에다가 컴퓨터를 하나 놔둔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들은 물론 이제 분산이 돼서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하나만 없어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중앙 제어니까. 그리고 중앙 제어가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 규모의 경제, 결국은 이제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차를 그냥 찍어내 버리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나면 비용이 크다. 근데 그 찍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거 갖고 가서 다시 녹여서 한다. 그게 이제 변형이 왔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재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고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고 나서 이제 교체하는 비용도.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200만 대인데 앞으로 생산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요 잠식하는 부분이 빨라질 거고, 근데 원가 경쟁력을 보니까 이 테슬라가 모델이 한정돼 있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잠식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대응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폭스바겐이 먼저 2025년에 자기네들도 기가 캐스팅 형태로 할 것이다. 그럼 현대차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현대차도 아마 기가 캐스팅으로 간다. 그래서 차체를 이제 찍어내고 그거를 이어붙이는 형태로 될 것이다. 이것도 용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패스너로 그냥 깔끔하게 끼우고, 그 공정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너를 이어붙이고 나중에 뭐 문제 됐을 때 뭐 분리해가지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한 거라든지 이런 걸로 빠르게 교체하고 자체를, 이런 구조로 갔을 때 결국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일본 업체들은 변화에 둔하니까 그렇게 못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 업체들이 앞으로 그 테슬라의 어떤 혁신을 따라가서 생존을 할 것이다. 요렇게 봐야 됩니다. 이 업체들이 이제 이 결합에 용접을 빼고 용접에서 이제 패스너로 가는데 이 기가 캐스팅으로 찍어내는 건 일반적인 차체에 쓰는 자동차 강판 그런 종류 탄소광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변형이 올 수밖에 없고 강도도 약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알루미늄 합금끼리 이걸 결합을 시켰을 때 이격이 생기지 않고 계속 그 결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소재. 예, 그걸 어디서 했냐면 영신금속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자체도 많이 늘어나지만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요거를 이제 이 회사가 단독 공급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공장 올해 아마 완공이 될 건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큰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 언젠간 큰 시세를 낼 거고 조금 있으면 얘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가.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